예, 증시전략센터 2부로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바다에 뜬 배의 비유를 해볼까요? 배는 이미 바다에 띄어졌고 바람과 그에 따른 풍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키를 돌리거나 닻을 내릴 수는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들의 항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더 나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가 더 증가하면서 1%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한 19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반등에 나서면서 현재 5일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1910포인트 초반에 머물면서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81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5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남겨둔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오른 4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96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90포인트 후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500포인트인 5일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이 13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낙폭을 키워가면서 1150원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70전 하락한 114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1161원으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와 유로화가 장중 반등하자 1160원대를 고점으로 인식한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140원대 후반에 머물면서 0.2%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국내 정유 석유화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균형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호남 석유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 역시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GS와 SK에너지 역시 4%, 3%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유주에서 철강 금속주 역시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트를 4%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스틸 3% 오르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가 1%, 동국제강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 등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주산업이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봉화학이 9% 급등하고 있고요. 프롬파스가 6%, 자연과 환경이 2%, 유라테크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의심을 받은 한우 5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신주가 어제 이어서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중강백신이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루가 6%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령제약과 고려제약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오늘 전격적으로 출시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셀런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미성 포리테크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노펙스와 태양기전도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후반 시황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죠.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좀 봐드릴 종목이 동부 CNI입니다. 22,7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542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합병을 통해서 이제 동부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분께서는 왜 이렇게 추락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좀 하셨거든요. 예, 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지주회사격으로 지금 동부그룹의 이제 최애 재당주로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그룹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역시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동부그룹 내 그 계열사들이 많지만은 큰 폭의 그런 이익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지주 회사의 그런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라든가 다변화된 그런 사업 구조를 이래갖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뭐 비중은 뭐 10%를 아주 적당하게 갖고 계시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한번 좀 매도를 하셔갖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지금 뭐 북한 리스크라든가 다른 그런 해외발 악재로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단기 악재로 급락한 종목들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수익에서 좀 자르고 나와서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만한 종목을 공략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웅진 케미칼인데요. 602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335원에 비중은 5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탄소 섬유 사업 중단 소식에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대응책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예, 뭐 탄소 섬유에 관한 그 사업 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투매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자신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도 자신이 없다면은 빨리 발을 빼고 나오는 것이 주가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뭐 똑같이 투매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매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더 이상의 추매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조금 홀딩 하셔갖고 다시 한번 차트가 정상 차트로 왔을 경우에 한 1,400원대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웅진 케미칼 봤고요. 이번에는 대형 IT 중에서 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실망스러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때문일까요? 오늘 대형 IT주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팔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은 6564님이시고요. 13만 5천 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 매도하고 삼성물산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IT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여태까지는 많았는데, 예. 최근 들어갖고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대형 IT주들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락 반전할 거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언습이 되면서 뭐 삼성전기든 하이닉스든 그런 대형 IT주 중심으로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강한 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으로서 뭐 삼성전기를 매도를 하신 다음에 삼성물산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도로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뭐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하지 않으시다면은 조금은 더 끌고 가셔갖고 14만 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마시고 조금은 이익, 그렇다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쫓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4만 원 정도 왔을 때 분할 매도로서 정리하셔갖고 뭐 삼성물산이든 아니면은 다른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균윤거님. 예. 삼성전기를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비중이 10%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더 사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삼성전기를 사실 거면은 차라리 뭐 다른 IT주가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 삼성전기는 우량을 회사지만은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이 날 수는 없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을 굳이 크게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다른 IT주 약간의 그 삼성전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으로 10% 내외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팔고 나올 필요도 없고 추가 매수도 자제해보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9855님께서 문의하신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이 또 오랜만에 들어와 있네요. 14,5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응원의 문자도 보내셨는데요. 일단 손실폭이 꽤 크십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그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웰빙 바람에 일어났고 막걸리 열풍으로 이제 한때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였지만 지금 다시 이제 예전보다 막걸리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그 도수가 약한 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다른 그 웰빙 주들이 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막걸리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역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웰빙 바람이 다시 한번 분다면은 이 국순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시도를 하겠지만은 이미 사람들이 한 번쯤 막걸리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어느 정도 꺼졌기 때문에 그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물량이 한 30%는 약간은 좀 손절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되 나머지 그 30% 물량은 다른 종목 그 뭐 IT라든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과 그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갖고 조금은 분산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서 약속 많이 잡히잖아요, 은권님. 예. 이번에는 막걸리보다 와인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뭐 와인이나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분위기라든가 그다음 회식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계속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회식이지만 이제는 여자 직원들의 그런 강력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예. 와인이든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든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에는 이러한 그 소주 업체라든가 국순당 같은 업체들이 매출이 예전만큼은 좀 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순당 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하이닉스인데요. 디램 가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553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하이닉스를 27,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4월 달에 샀는데 답 좀 주세요 하셨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답 좀 주십시오. 예, 그 연말에 대해서 이제 산타 랠리가 약간은 좀 기대가 됐지만은 지금의 그 대외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산타 랠리는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업황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격인 이 하이닉스 또한 그 기관이라든가 개인들 그의 투자 심리가 약간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뭐 지금 27,000원대 잡으셨기 때문에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업황 불안이라든가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 만약에 2만원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조금씩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조금은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매수 단가를 낮추셔갖고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업황 자체가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2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매하지 마시고 2만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때 추매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갖고 25,000원대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없고 주가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분량을 늘려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 언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하지만은 가격대가 아직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갖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535님 답답함이 조금 풀리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를 8,400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8,700원대니까 일단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파워로직스를 8,400원에 사셨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4002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그 파워로직스 뭐 중장기적인 그런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은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뭐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이룬 이후에는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을 이루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10월 이후에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나 뭐
3개월 안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빠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지만은 정고점 부분 지금 9,500원 라인에는 조금은 그 저항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은 이 저항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9,000원까지 이제 올라왔을 때 20%씩 조금씩 분할 매도하셔갖고 최고점 부분까지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고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물산을 문의하신 분은 9517님이시고요. 7만 원에 사셨고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7만 7천 원 선. 예,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강하잖아요, 종목이. 예,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1, 2위의 그런 대형 건설사로서 뭐 최근에 건설 경기가 이제 그 2010년을 바닥으로 해갖고 약간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나 가격 면에서도 2010년도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지났다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는 이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택에 대한 신규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호조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장점 말고도 기업 내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또 책임지고 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그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주 증가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건설업계까지 어느 정도의 호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업황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여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업체 중에서 이제 1위 업체는 약간 현대건설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갖고 약간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베네핏을 삼성물산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 한 8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 상담해 드릴 종목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을 사신 분은 3900님이시고요. 47만 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형 역시 그 백화점 업계의 그런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국내의 그런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가 상당히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점도 물론 긍정적이지만은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 해외 관광객들이 그 계속적으로 씀씀이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역시나 중국인들의 그런 그 소득이 증가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그런 상품 구매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역시나 뭐 그 중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것이 역시 이런 롯데쇼핑에 관련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연말을 맞이해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고 반대로 또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습은 뭐 단기 악재에 따라 갖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갖고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오른 1910선인데요. 하락 출발했었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점이 지수 상승의 버팀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은 오늘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던 개인과 외국인들은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개인이 270억, 외국인이 260억 원 정도 찰실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인데요. 3포인트 오른 498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 생산이 전달과 비교할 때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는 4.2% 줄어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광공업 생산이 4.2% 감소한 것은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다만 10월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는 13.5% 증가해 지난해 7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1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3.4%로 9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청장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이 중소상인의 경영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개업 시기 연기나 품목 축소 등을 권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통법 개정안도 의결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상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흘째를 맞은 한미연합훈련이 대량 살상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 검색하는 PSI로 확대됐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서해상에서 PSI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참은 오늘 훈련에 한미연합군이 해양 차단 작전을 벌이는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공 방어훈련,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 강습 작전, 해상 자유공방전은 어제보다 참가 전력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오늘 훈련에는 한미 양군의 이지스함과 주요 전투기들이 총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내일 막을 내립니다. 정부는 오늘 경북 안동시 서우면에서 위치한 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한우가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안동시 와룡면 농장 두 곳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인근 한우까지 번져 안동시 일대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한우 5두를 사육하고 있다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500m 내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안동의 이동 제한 및 구제역 발생 농장 사육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의 책 선물 받아가실 분들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727님, 에코프로를 종목 상담해 주셨던 분이고요. 9855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남기셨던 분입니다. 두 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증시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